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4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인사들 다 끝나셨죠? 이사장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니까 먼저 여기 조중신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둘이 앉아서 자담이라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거 출발했던 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다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김한나 언니 또 선배이기도 하면서 후배이기도 하시는 우리 이은복 사모님 다 오셨고 이렇게 이사장님들 다 오시고 우리 기념사업회를 지키시고 또 가까이 분연일을 아주 예전부터 잘 아는 아우 자꾸 눈물 날라 그래. 몬대골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께 다들 어르신들 계시니까 되게 언니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이 기간을 맞춰가지고 미국에서 오면서 이게 잘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 계획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잠잠해갖고 좀 슬펐거든요. 근데 우리 조중희 선생님 말 듣고 그냥 한 번도 서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없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고 또 우리 조카 되시는 경량 씨가 또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우리 옆에서 참 말도 많고 일도 많고 사연도 많게 살다간 곽분연이 저하고는 1968년도 한신대학 기숙사 바로 옆방에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이 언니를 먼저 보내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우리들도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우리 곽분이 그 선배 생각하고 이 시간에 추모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고요의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씨알은 우리 자신을 모든 역사의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잘 스스로 씨알은 있습니다. 씨알은 나가 있으면서 또 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따로 아는 것이 아니 참 마음입니다. 우리는 전체 안에 있고 전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함쌤이 매일 아침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관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의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저희들로 함께 모이게 하셔 저희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각 분이 씨알 우리의 큰 사랑하는 누나요, 또 동지요, 선배요, 사랑하는 언니였던 귀한 우리 곽부인 선생님을 기리는 또 추도의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시어 사랑의 가르침을 주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 우리에게 큰 스승으로 오셔 씨알 생명 평화의 큰 가르침을 주고 간
함석헌 선생님, 귀한 스승들과 선배들의 뒤를 이어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 곽분희 선생님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이 황무합니다. 폐악이 가득합니다. 주권자인 씨알들을 억누르고 거짓과 온갖 폐악으로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땅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많은 앞선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그 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곽분희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씨알 여성회를 창립하고 또 온갖 불의와 폐악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 또 눈물과 슬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여 온몸을 불살랐던 선배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에 앞서간 선배, 언니, 누나 그리고 동지였던 우리 곽분희 선생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지켜가야 될지, 무엇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될지 생각하며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분열과 또 억압과 소외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살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늘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말로 후배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활동가들을 또 북돋으며 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셨던 곽분희 선생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선배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저희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대골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기 그냥 앉아 계십시오. 내가 의자 가지고 옆으로 가. 거기 계십시오. 괜찮죠? 네. 실례되지 않으니까 그냥 계십시오. 네. 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함 선생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사회는 개운재 선생이 하시고요. 개운재 선생이 사회 다녀오셔서 그 유영모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제 개운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유 선생님이 오셨는데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유 선생님을 단으로 모셨어요. 예, 유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근데 밑에 그냥 그 예배 사회자가 선 곳은 대부분 다 잘 모르시게 하여튼 마루에 섰고 저 밑으로 이제 아래로 쭉 이제 그 상객들이 모두 모여 섰는데 유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더러 말을 하랍니다. 이제 그 개운재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더러 말을 하랍니다. 그러면서 개운재 선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말이란 받은 것이 있어서 하는 거지 나는 받은 것이 없소이다. 근데 내중에 이 상황을 글을 쓴 분들 보니까요. 내가 근데 선생님 그 사모님 이제 하관 예배 내가 주재를 했으니까요. 그 예배를 내가 주관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죠. 그런데 그 유 선생님 얘기가 저대로 말을 하랍니다. 말이란 받아서 하는 거지 나는 받은 것이 없소이다. 그러고 약간 서 있다가 그냥 내려가시세요. 근데 내중에 이 이제 우리 사모님 그 상여에 대한 글을 쓴 걸 보니까 유 선생님이 아주 대단한 말을 한 것처럼 이제 뭐 썼는데 그 쓴 분은 자기 소리를 한 거지요. 자기 소리를 위영모의 얘기로. 유 선생님은 딱 그 말 하고 내려가셨는데 여러분 저더러 말을 하랍니다. 말이란 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는 받은 것이 없소이다. 그때 함석헌도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 선생님은 말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오늘 이 하늘뜻 펴기라고 그랬는데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늘 뜻을 무슨 재주로 펴니까.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만 드시면서 하신 얘기고요.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리브가 이야기인데요. 리브가 이야기인데 난 이 리브가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야곱아 너한테 오는 저주 내가 받을 거니까 내 얘기대로 해라. 그런데 그 어머니 이야기대로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서와의 얘기입니다. 더 긴 성경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갈 복을 내가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랍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 다윗의 이세계라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쭉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리브가의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스라엘은 리브가의 것이다. 곽분이는 가부장적인 제도를 깨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가만히 보니까 큰 놈이 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엄마 아닙니까? 아니 복을 큰 놈이 받든지 작은 놈이 받든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리브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내 아들에게 주는 복이 큰 놈에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제도 아닙니까? 이게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새끼들 속에 담고 반체적 운동을 한 사람이죠. 크다 적다, 높다 낮다, 좁다 넓다 다 무시한 사람이죠. 그래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칫 잘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주 너한테 올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놀라운 엄마죠. 이 제도 자체를 거부했던 복은 큰 놈에게 가는 건데 모든 건 다 장자에게 가는 건데 아주 처음부터 거부를 합니다. 난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는 리브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놈을 태중에 담았을 때부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중에 담았을 때부터 내 속에 두 생명이 놀고 있구나. 근데 이 대단한 여자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작은 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정말 곽분이 선생이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그 가부장적인 제도를 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너한테 갈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을 테니까 형 복을 잘라라. 그래서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구체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리브가의 나라다. 이게. 야곱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장남인데 형님에게 갈 건데 내가 어떻게 빼냐. 엄마가 놀랍잖아. 걱정 마라 야곱아. 복은 체제로 가는 거 아니다. 상하로 가는 거 아니다. 고하로 가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뭐 야훼와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새끼를 낼 때부터 어떤 놈이 야훼를 이어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대단한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이스라엘 역사는 리브가의 역사라니까. 리브가에서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서 제친 거 아닙니까? 저주는 어머니에게 돌려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7장 45절에 보면 야곱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잘해야 된다. 이 복 네가 확실히 챙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루에 둘을 잃을 수 있다. 하루에 어찌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둘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칫 잘못하면 에서에게 흉모를 맞을 거니까 걱정이 될 거지만 이 리브가가 볼 땐 큰 놈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둘을 잃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리브가에게는 에서는 죽은 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저주가 온다면 이 애미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제 이건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둘을 잃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는 살아있지만 에서는 재산 다 관장하고 있지만 에서는 이미 내 새끼가 아니다. 이미 우리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이 리브가를 보면서 리브가를 우리 곽분희 선생하고 연결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요. 체제, 제도 자체를 거부했던 여성, 도덕 윤리까지도 나는 그런 걸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까지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여성, 자신 스스로 하늘로부터 나도 받은 것이 있는데 라고 믿었던 곽분희 선생.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이어지기가 좀 그렇긴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 시간에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몇 분 그 곽분희 선생님과 나누었던 살아있을 때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좀 잠깐씩 나누겠습니다. 뭐 시간 다 돼서 아니 시간이 많아서 밤새 해도 끝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서로 좀 생각을 해서
꼭 이 부분만은 좀 나눠주고 싶다. 곽본희 선생님은 생각해줄 가족도 없잖아. 여기 조카가 와 계시지만 조카는 또 자신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곽본희 선생은 지금 여기에서 곽본희 선생을 생각하는 우리가 전부 다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두 언니들 또 이렇게 어르신 보니까 우리가 다시 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나고, 저도 그렇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자유스럽게 해서 나누는 이야기 갖겠습니다. 한 분이 2분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해서 한 5분 정도, 5, 6, 7분까지 해서 잠깐씩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개탄 거라고 하나요? 좋을 것입니다. 좋아할 겁니다. 아마 곽분희 선생이 나를 생각해주는, 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자유스럽게 얘기 나누시죠. 자기 성함 말씀하시고.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하시라고요. 그래, 나와서 자유스럽게 나와. 그냥 오세요. 하여튼 뭐 저는 곽본희 선생님을 알게 된 거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아리의 소리를 창간하기 전에 지금 알게 됐고, 그런데 곽본희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41년생 맞죠? 41년생이니까 저보다는 3살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 나이 가는 거를 별로 기억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 곽본희 선생이 왜 일찍 돌아가셨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찍 가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 수 있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곽본희 선생님은 혼자 일생을 사신 분이 아닌가. 근데 저도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일찍 돌아가서 지금 돌아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어찌든 간에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곽본희 선생을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사셨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한 싸움을 평생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싸우신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 중요한 거가 CR 여성회를 창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기 CR 여성회를 곽분희 선생님이 뭐 창립한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기념사업회도 가장 열심으로 나온 사람 중에 하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곽분희 선생의 말씀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정의 편에 서고 옳은 말씀을 하고 이제 그랬지 이 허튼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보질 못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은 세상을 83세에 돌아가셨는데 80년 동안 하여튼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앞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짐작컨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저게 면류관은 왕들이 행차할 때 아주 정규적으로 쓰는 모자예요. 모자가 의의 면류관이 아니고 보통 면류관이거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걸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받을 거는 의의 면류관밖에 없다. 제가 보건대 곽분희 선생 같은 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정은 그건 하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 모릅니다. 하여간 오늘 그 곽분희 선생이 일주기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김미령 선생 오셨어요? 저 뒤에 계십니다. 뒤에 왔어요? 김미령 선생이 그 일주기를 얘기해서 제가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곽분희 선생이 일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사모해 주신 거는 대단히 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우리 처음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식사를 하시면서 좀 하시고 밖에서 오신 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김대식 선생님이신가? 김대식 선생님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오시나요? 김대식 선생님 오셨냐? 안 오셨는데. 여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세요. 남자들만 하지 말고 어? 좀 기다려. 기다리세요. 아니 남녀를 뭘 따져요? 그러니까 알죠. 또 여성 제일 먼저 누구? 이사장님 좀 기다리세요. 제일 먼저 이 오늘 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던 우리 조중신 선생님 간단하게 조중신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또 안나은이가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2분 정도로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하고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광주 CR 여성회 강의를 요청받아서 갔는데 거기 곽분희 선배님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11년 저희 이대 선배이시기도 하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알려주시고 여기 따로 또 저희들이 모여서 그 함석헌 선생님 책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길로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한겨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가 요번에 12월이 되자마자 12월 되면 곽 선배님 추도식을 하겠지? 나한테 연락을 안 하면 어떡하나? 막 그러고 다른 CR 여성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가 전번 주일에 성경 봉독을 교회에서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얼굴을 지금 마주 보지 못하지 마음이 떠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을 기다리는 그 귀절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선배님하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예, 저희도 뒤따라서 그렇게 헌신과 그 사랑으로 우리 여성들, 아픈 여성들 돕는 일에 계속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앉아서 하시겠어요?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하세요. 나는 기념사 앞에 나온 것도 권순룡 씨가 처음부터 나왔고 서울에 와서 살면서 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고 이제 각훈이 선생님이 이제 광주에 계시고 우리는 이제 서울 이쪽에 있으니까 광주까지 가시기가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집에 와서 가끔씩 자기도 하고 그래도 이래 서로 같이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눴기 때문에 사실 동지 함수권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같이 한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나는 사실 함수권 선생님은 그때가 잘 들릴 것 같은데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그때 왜 행사에서 쓰신 책이 뭐죠? 목사님 행사에 스스로 본 항공역사. 그건 이제 행사에서 다시 쓰실 때 쓰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큰 오빠가 그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면서 가서 이제 뒷바라지를 좀 해드려라. 그래서 행사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감히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뒷바라지 한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사를 오게 되었으니까 또 권순룡 씨는 열심히 뭐 모일 때마다 찾아오고 그래도 나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도 못 들었고 또 행사에 있어서 모임이 있어도 나는 참석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책 읽는 걸 싫어해서 책도 많이 못 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냥. 네, 예. 이 저 김한나 언니는 예. 그 곽분희 선생님이 제일 편하게 대하고 제일 가깝게 느끼고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그 분이신데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약간 이제 앞뒤 조금 분간하는 능력이 조금 잊어버리셔가지고 곽분현 얘기를 뭐 정말 함 선생님 얘기를 했으면 생각이 그래도 안 나네. 괜찮습니다.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상도는 할 됐어요. 이야기 없고 예. 선생님을 생각하면 감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뭐 평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언니 그렇다고 가까이서 뭘 선생님 얘기하지 말고 배운 것도 곽분이 언니 아니고. 얘기 이제 됐어. 이제 끝. 거든 다음번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우리 이연복 씨가 제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 저 여러분 예, 또 뭐 저는 그냥 듣기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곽 선생님 그 오늘 추모하는 모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곽분희 선생님은 참 명랑했던 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곽분희 선생님 깔깔 웃는 웃음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웃을만 한 여건이 아닌데도 곽 선생님은 크게 그렇게 웃던 모습이, 그래서 한참 돌아가신 후에도 여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기 어디선가 칼칼 웃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 그런 그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명랑함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사셨던 분이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요즘에 이제 그 탄핵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우리들 다 보고 거기 참여하신 줄도 압니다만은, 그때 곽 선생님하고 우리들이 저기 그 박근혜 탄핵 갈 때 그때죠. 그때도 이미 몸이 많이 상해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분이 우리들을 이끌고 그 뭐 광장에 나가서 또 저기 촛불 시위하고 청와대까지 걸으면서, 지금도 이 춥고 그 추모회를 생각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건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그 언니하고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니까 고생하면서 화장실을 찾아서 또 다시 나와서 또 그 집회를 계속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이 겨울에 다시 순간순간 곽 선생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결같이 명랑하고 꾸준하게 정말 씨알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곽 선생님이신가? 퀘이커에서 오신. 예. 곽 선생님 계신 곽봉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아니야. 그냥 얘기할까요? 아니야. 보면서 3초 정도. 켜지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누르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 퀘이커 모임의 곽봉수입니다. 아주 같은 곽씨고, 사실 제가 86년도에 곽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미국에서 바로 오셔갖고 그때 함수님하고 여름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오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이 왜 이렇게 명랑하게 웃으시는지, 그 제가 젊었을 때 첫 인상이 아주 명랑하게 잘 웃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퀘이커 모임에서 쭉 뵀는데, 그 퀘이커들은 주로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심플하게 사시는 분이 아마 곽 선생님 같아요. 생각도 얼마나 애기 같으신지, 뭐 어떤 고민이나 문제 얘기하시면 아주 바로 답장을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도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문제도 주저없이 하시는 거 보고, 진짜 몸으로 퀘이커처럼 사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빨리빨리 또 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윤정환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윤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지금 아파서 끄트머리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급하게 가실 줄은 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가 이제 CR 저 광주에 시작하기 전에 안양에 살았었는데, 제가 초기에 조금 봉사하다가 청주로 갔고 2년 대전에 살 때 저희들을 가르치려고 YWCA 그때 그 만남이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그분이 항상 또 안부를 물어주시니까 이게 인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했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좀 이제 많이 따랐지만, 그렇게 원하는 만큼 가까이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이사를 오게 되고 광주 CR에 이제 이사를 또 하라고 해서 맡고,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꾸 물어보시고 하시길래 또 엄마 같다고 해서 가면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많이 옆에 있지 못해서 아프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모셔야 돼서 파주 쪽으로 또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가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가 나 여기 못 있겠다, 다시 데려다 달라 제발. 근데 그게 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옆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왜냐하면 그분은 가시면 안 좋아질 거 우리는 알았어요. 그 느낌.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양치를 좀 몸이 안 되거든. 쓰러지셨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셔서 저기 선생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모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 지나고 다시 집으로 모시겠다 이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신 건데 그거를 진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급격히 어떻든 상황은 안 좋아지시고 저한테도 문자도 주시고 전화 주셨는데 이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어떻든 그 상황 겪고 광주로 오셔서 하루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오시면 봄 되면 또 거기 뭐 조금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분께 제가 제일 마음이 그거 한 번 정도 더 가서 정말 못 모셨다면 가서 더 얼굴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볼 때쯤에 보고 더 나빠지기 전에 가긴 갔었지만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도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그냥 제 마음에서 용서도 빌고 또 그냥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이제 오늘 아니면 새삼스럽게 시간을 내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십시오. 오늘은 언니를 위한 날이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민대용 국장님이 하시는 사무국장 일을 이렇게 할 때 아마도 많이 배웠고 그 전에도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먼 발치에서 곽구인 선생님을 많이 뵀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학자가 아니어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학계에서 그런 말들을 했었죠. 예전에 그 한신대가 교수들의 천국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자유롭고 진보적인 학풍을 가진 이제 한신대였는데 아마 지금 CR 여성에서도 오셨지만 사무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앞에 계시는 김한나 선생님이나 또 박상희 목사님이나 또 이은복 사모님이나 특히 많은 여성 선배님들을 가까이 또 접할 수 있었죠. 다른 어떤 곳보다도. 곽구이 선생님은 이제 그 실무자들을 대할 때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처럼 대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이 CR 여성회를 마치 성경에 마치 천국은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온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CR 여성회라고 하는 거를 창립하실 때 그 마음이 그거가 아니었을까?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서도 또 살아오시면서 배우고 또 행하는 모든 거를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겪었던 것하고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녀 같으신 분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깔깔 웃으신지. 그리고 박성규 목사님께서 회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곽부인 선생님이 83세를 사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83년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소녀 같다는 거였고,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만 나와도 웃으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런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근심 걱정도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그렇게 아프신 거를 잘 몰랐잖아요. 가까이 뭐 김일영 선생님이나 김한나 선생님이나 이은복 사모님이나 가까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곽경영 선생님이나 아셨겠지만, 그거를 가까운 날 그 직전까지도 한 2-3달 전에도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그리고 저한테 주신 거는 책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그거를 저한테 뭔가 남기고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조금 한 5분 정도 늦어서 도착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볼일 좀 보다 보니까 좀 차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곽 선생님하고 그 인연은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해가 몇 년이죠? 88년 그 8월 첫날인가 그 일본 동경에서 그 퀘이커 세계 대회가 그 3년마다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저는 이제 한국에 그때 기록 서기를 맡고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대표로 중에 한 명으로 갔고, 곽 선생님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퀘이커 학교 인디애나 주인가 거기 있는 뭐 어렘 스쿨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인디애나 주에 아마 어렘 스쿨을 아마 거기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퀘이커 학교니까 이제 퀘이커를 공부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펜들리도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퀘이커 세계대회 오셔가 처음 만났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듯이 제가 첫 인상이 그게 아담하신 분이 굉장히 그 명랑 쾌활, 아주 그냥 명랑 소녀 같은 느낌이 정말 들었다는, 저도 같은 공감을 좀 하고, 제가 이제 제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이후에 이제 저도 그 쭉 퀘이커 모임을 나갔습니다. 그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우리 곽봉수 선생님도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 저는 이제 함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79년에 노자 모임을 나가가지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퀘이커도 이제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곽봉수 선생님 이제 오랜 같이 이제 퀘이커 모임에서 만나고, 또 2000년대 들어서는 기념사업에서 또 이제 가끔씩 일로 만나고 하는데,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좀 감사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뭐 살아오면서 몇 번 무슨 책임자 같은 그 대표 역할을 한 4번인가 맡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무슨 정치인처럼 제가 해보겠다고 나서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퀘이커 모임도 물론 이제 서기를 맡게 된 것도 곽봉수 선생님이 권유해서 그때 맡게 됐고, 추천을 해가지고, 또 여기 서울 우리 함석권 기념사업회도 그 우리 문대걸 목사님이 그때가 몇 년인가 2019년쯤 되나? 19년에 아마 18년까지 임기를 아마 하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19년도 될 때 2월 초에 곽비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차기 이사장으로 한번 나서 보세요, 그런 말씀을 그 2월 전에 이제 총회 전에 한 12월경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저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서 자신도 없었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냥 정중히 사양을 하고 나서지 않겠다고 해서 아마 그 해는 이제 그 목성균 선생이 이제 이사장 무투표로 이제 그렇게 이사장을 3년 임기하시고, 다시 이제 22년도 재작년에 다시 그 2월대 총회 때 뭐 이렇게 뭐 설왕설래 얘기가 나오다가, 그때도 저도 뭐 여전히 제가 자신이 없고 솔직히 부족한 게 많다 싶어서 나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맡게 돼가지고 지금 이사장이란 이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대로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보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임기를 제가 진행하고 있고, 3년 단임이니까 저는 내후년 2월까지 한번 저도 자유롭게 해방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곽 선생님한테 제가 감사한 점은 이게 뭘 이렇게 좀 사람을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잘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보고 키우시려고 하는 그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신 거 그런 점이 제가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영 씨. 다음에 또 여기 이쪽에 또 누구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접촉이 없어도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퀘이커 모임의 조성희라고 합니다. 제가 곽분희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영국에 있었고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마 지금 저는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영원히 여기에 오셔서 참 기쁘다. 선생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생님을 제가 처음 뵌 게 2013년이었는데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만 보고 가까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다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저는 너무 모순적이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철이 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깊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랬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 조카분도 여기 오셨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많이 닮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 조카분하고 뭐 인터뷰해서 제가 몰랐던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 접촉은 별로 저 한때 이사를 지냈던 저 정재성입니다. 제가 우리 곽분희 선생님을 이사 되기 전부터 이런저런 모임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자리를 같이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느낌이 뭐냐면 상당히 본래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 미담만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석에서 식사할 때도 뵙고 이제 이사회에도 마침 같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엉뚱한 말 하거나 진짜 뭐 이렇게 어영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킬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곽 선생님이. 그러니까 얼버무리거나 막 좀 이렇게 회피하거나 당신 말에 제대로 그 아주 날카롭게 했던 그 이렇게 그러니까 좌하고 우면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의 다 말씀하시면 안 하신 분들 다 하시죠. 나는 많이 먹는 여기 곽분희 선생 글이 좋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이따가 할게. 안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다들 하셔요. 거기 거의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세요. 이 자리 아니면 저 지명 씨도 하시고. 문희 언니 그래. 지명. 저녁 교류감. 그냥 뭐 오늘 이걸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얘기하셔도 좋고. 네. 안녕하세요. 퀘이커 모임에 저는 몰랐던 일이었는데
그 분이 언니가 그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예뻐해 주셔서 언니랑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친했어요. 근데 저기 나중에 나이 드셔서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좀 구부정해지셨고 그 다음에 자리를 굉장히 찾으시느라고 굉장히 두리번거리셨. 제가 언니한테 가가지고 분이 언니 연세가 있으신데 우리는 그때 친했던 사람이 가영이라는 친구 있었고 오은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봉수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저 미숙이에요. 저 강미숙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분이 언니가 자리를 엄청 이렇게 찾으시는데 나이는 많은데 언니에 대한 호칭을 저는 따로 뭐 쌤이라든가 이렇게 안 붙이고 우리는 언니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굉장히 순수하게 우리를 좀 대하셔서 진짜 아까 말씀대로 명랑 발랄이에요. 명랑 발랄이고 그리고 애기 같은 면이 있으셔서 우리가 언니 너무 애 같아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퀘이커 모임에 나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일본 회사를 다녔어요. 일본 회사를 다녔는데 여기가 국제 모임이 뭐 있었잖아요. 수양회 같은 거. 근데 박덕한 씨도 알고 또 조 선생님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한번 그 모임에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퀘이커라는 데를 모르고 다른 교회에서 합창단 생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나오고 나서는 그 말씀에 매료가 되고 뭐 해가지고서 그랬는데 아무튼 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 제가 왔었는데 언니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언니 여기 장례식 그 치르느라고 여기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하룻밤 잤어요. 예, 그리고 늘 그립고 보고 싶으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 다 하세요. 김미령 생 하시고 가족 하시고. 저는 작년에 다 해서. 아니 그래도 저기 안 하신 분 말씀. 네 선생님 하세요. 김영도 선생님 잠. 네, 저는 각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석에 가깝게 이야기한 경우는 좀 드물었지만 제가 다른 CR 연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각 선생님이 이렇게 CR 여성회를 직접 창립하고 그걸 이끌고 계신다는 그에 대해 가지고 아주 좀 감명 있게 또 그 어느 조직이야 경기 희생과 봉사 없이는 그게 설립도 안 되고 존속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또 그걸 이끄는 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저는 뭐 밥 몇 번 같이 먹고 기념사업회 와갖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는 모습 뵀는데 이미 많이 이제 연로하셔서 거동이 힘든 상황에 뵀어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 좀 쇼킹했던 게 하나 있는데 곽 선생님이 90년대에 논문을 꽤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논문을 찾아보는데 94년도인가 큐어 신학을 한국에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는 한국에 그런 개념도 아예 없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큐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가 곽 선생님 논문을 봤던 기억이 나서 너무 반가웠고 꽤 오래전에 벌써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안내를 미리 해주셨다는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래서 공부에 빚진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미령 선생님 혼자만 안 했어요. 김미령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하세요. 예. 김미령 선생님 어서. 아니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 지금 느낌을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예, 이제는 우리 그동안의 마음고생 속으로 많이 있었던 우리 곽경량 선생님. 예, 이제 정리합시다. 곽경량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이현준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냥 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준입니다. 1970년도에 CRS 소리가 장관됐죠. 제가 원효로 4가 70번지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박상희 목사님, 그다음에 박성균 목사님, 문대골 선생님, 그리고 곽문희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다른 분하고는 대화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곽문희 선생님하고는 대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만나면은 눈으로 인사하고 몸으로 인사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0년 이상 동안 곽 선생님을 본 그런 느낌, 마음이라는 것은 이분이 참 올곧은 분이구나, 그리고 참 깨끗한 분이구나, 맑은 분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특히 또 여성 CR 운동을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여기 서울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먼 거리인데도 우리 기념사업회 일을 할 때, 기념사업회 행사가 있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저런 분이 정말 우리 기념사업회 기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제 소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남은 시간에 서로 교류하면서 유쾌한 곽분이 누구 한 분 안 하셨어요? 지명 씨. 네. 곽경량 선생님. 지명 씨 한 말씀 하실래요? 옆에서. 예. 예, 그럼 우리 곽경량 선생님. 앞으로 나오셨어. 여기서. 여기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곽분이의 제일 큰 조카 오빠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모하고는 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은 집에서 쭉 살아왔죠. 같은 밥을 먹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닮았나 봐요. 똑같은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웃는 것도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는데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집안에서는 곽분이가, 여러분들은 다 공통 언어가 아까 보니까 명랑 쾌활하고 아기 같고 순수하고 또 정의롭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고모가 철이 없고 경제 활동 못하고 또 시집 안 간 년 걱정거리가 많아. 오빠들 입장에서는 8남매 중에 막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큰딸이고, 그러니까 늘 고모를
동생을 돌봐야 되고 고모를 돌봐야 될 대상이었어요. 골칫거리였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공부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누가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큰 며느리니까 저는 제쳐놓고 고모를 공부를 시킬 그런 정도였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공부하겠다 하겠다 이대 졸업하고 한신대로 가서 맨날 엄마하고 저는 그 한신대는 기숙사가 그 수일이에 거기 있었어요. 그 계란이 그때는 귀했나요? 계란 큰 판을 30개짜리 들고 엄마하고 저하고 거길 찾아가서 고모를 먹이느라고 그렇게 고모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대전에 계시니까 서울에 언여러 일가에 저희 집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는 그래도 대전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집안의 딸이었으니까 그래서 언여러에 집이 따로 있어서 다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고모가 대장 노릇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일하는 그 식모도 제가 부려야 되고 돈이 대전에서 올라오면 고모 용돈 뭐 식모 봉급 뭐 이렇게 제가 다 삶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모가 딸 같았어요. 고모 친구가 오면은 제가 대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정부인 줄 알았대요. 고모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댁에 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저는 대단한 분이 오시니까 또 그분도 또 대접해야 되는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저렇게 살려면 그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를 제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면 후다닥 쫓아가야 되고 그 돌아가시는 해에 가족 모임이 2월 달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가서 어디 빌려놓은 그 콘도에 가서 이틀을 거기서 자고 하는데 그때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소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느라고 원래 막 발로 이렇게 막 자다가 깨가지고 소변 실수도 하고 이상하게 보였던 기억을 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죠. 근데 오늘 이렇게 뵙고 보니까 뭐 이런저런 서운했던 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았던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고모의 그거에서 1년이 됐어도 헤어나지를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자꾸 스쳐가요. 잘 때도 아직 고모 짐을 제가 많이 끌어안고 있는데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다 갔구나. 어떻든 이런저런 걱정은 가정사 걱정보다는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걸 좋은 쪽으로 제가 많은 거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모여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하고 성명훈 목사하고 박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이 모임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대접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고모의 그 시신은 이화여대 병원으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연락을 해서 모시고 갔는데 11월 29일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 그걸 저희들을 이제 선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고모를 다들 가족 그거 지가 좋은 일 하다가 살다가 갔는데 뭘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상주가 돼서 그렇게 했고 그 시신을 제가 오빠한테 그랬죠. 이거를 이제 작은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세요. 오빠가 막내 오빠가. 그래서 가족장으로 단촐하게 하고
할아버지 노가 이제 선산에 저희 산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왔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제가 의견을 내서 아버지 묘소에 같이 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일이 뭐 이렇게 막 전화로 얘기하기도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에 이제 제가 모일 때 그때 그리고 막 나라가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뭐 곽분이한테 누가 귀를 기울일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광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일일이 연락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대전에 선산이 대전에 청주에 있는데 거기가 자주 갔었어요. 고모하고 아버지 자기 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알려드려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고 싶은 얘기들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뒷이야기들은 또 뒷이야기들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곽분이 언니가 제가 유일하게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국에 두 분 있어요. 곽분이 언니하고 김한나 언니. 그만큼 제가 제 위로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그만큼 나이가 지긋하다는 말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곽분이 언니하고 가끔은 이제 우리 박성균 목사님도 하는데 매해 1월 1일이면 제가 선생님 묘소를 꼭 1월 1일이면 찾거든요. 꽃을 갖고. 근데 갑자기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덤에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 이렇게 하고 서더니 선생님, 저는 이 세상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선생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그 말씀을 했던 몇 년 전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고지식 하면서 어린애 같으면서 철없어서 주변 사람 속도 많이 여기 다 좋은 얘기했지만 속 썩이신 어른들 많아요. 그런 것도 많지만 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까 이사장님 말했지만 참 많이 챙기면서 살았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이 여기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 인간이 남긴 이 글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언니가 썼던 글. 이 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언니를 마지막 우리가 내년에 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또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같이 언니에게 편지 보내듯이 같이 읽으면서 읽고 나온 후에 잠깐 1분 묵상하고 마치고 곽경량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서 따뜻한 시간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국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시작된 여성교회 창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여성들의 만남을 축복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여성 해방의 꿈을 안고 여성교회를 시작하였고 우리는 여성 행진의 대결에 참여자로 고백하곤 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교묘하게 인간성을 억압해온 가부장제가 이 시대에 와서 타파되어야 하고 또 타파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인간 해방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시대를 창출해내는 그날을 맺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성도 남성도 인간 해방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다 함께 공헌하는 것이 아닐까.
거울로 희미하게 보일 뿐 그날이 오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잠깐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